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터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선수 이승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이승엽이 최고 타자가 될 수 있었던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 이승엽의 훈련 방법에서 우리가 놀라운 노하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승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험은 예문과 지문이 너무 깁니다. 알고도 미처 다 읽지 못해서 대충 찍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죠. 모든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험 성적을 결정합니다. 자, 이승엽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승엽이 누군가요? 대한민국에서 이승엽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야구의 상징 중에 한 사람이죠. 1995년에 프로야구 들어와서 2017년에 은퇴할 때까지 23년 동안 이승엽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50 홈런 시대를 열었죠. 1999년에 54개의 홈런, 2003년에는 56개의 홈런을 날렸습니다. 2003년에는 야구장에 잠자리채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홈런공 받으려고. 올림픽,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역전 홈런을 날려서 한국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467개, 일본에서 159개, 통산 626개의 홈런을 날렸죠. 이승엽은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체격이 그리 큰 사람도 아니었고 힘이 센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홈런을 쳤을까요? 이승엽은 프로 들어와서 선수 생활을 중단할 만한 정도의 대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팔꿈치 수술, 좀 지나서는 무릎 수술, 좀 지나서는 손가락 수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투수로 들어왔습니다. 입단하자마자 팔꿈치 수술을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타자로 전향할 수밖에 없게 됐었죠.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했다. 이게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만 이승엽의 선수 생활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이승엽은 도대체 어떻게 훈련했을까요? 우선 이승엽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승엽이 좌우명입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어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생긴다. 이승엽은 슬럼프가 오면 더 미친 듯이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승엽은 땀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땀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최연소 300 홈런, 프로 선수들 중에서요. 한국 프로야구 최초 400 홈런, 한일 통산 626개 홈런. 와, 이런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겁니다. 그럼 이승엽은 어떻게 훈련했을까요? 자, 팔꿈치 수술을 한 이후에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을 했을 때 이승엽은 정말 특별한 훈련을 했습니다. 투수 마운드에서부터 타석까지 거리는 18.44m예요. 이승엽은 피칭 머신을 그 중간 거리인 10m 정도의 거리에 갖다 놓고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공을 쏩니다. 그리고 타석에서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시속 200km는 정상적인 거리에서 날아온다고 했을 때도 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몸이 반응할 수 없는 속도예요. 시속 200km 이상의 공을 칠 수 있는 프로야구 선수는 아마 전 세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아마 눈으로 정확하게 포착하기 힘들 겁니다. 그 훈련을 미련할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공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가끔 그 공에 배트를 갖다 맞추기도 합니다. 그렇게 200km의 속도가 점점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정상적인 거리인 18.44m에서 날아오는 일반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140에서 150km 사이의 공은 너무 느리고 치기 쉬운 공이 되죠. 어떤 공이라도 실밥이 보일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미친 훈련 과정을 거친 이승엽은 그 수술 이후에 매년 30개 이상의 홈런을 칩니다. 최고 56개 홈런까지 쳤죠. 이승엽의 이 훈련의 핵심 포인트는 속도 감각을 높이는 데 있었던 거예요. 속도 감각이요. 속도가 왜 중요한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 E 이퀄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러분, 여기서 C는 속도인데요. C에는 제곱이 붙어 있어요. 질량이 1일 때
C. 속도가 2가 되면 에너지는 4가 됩니다. 속도가 3이 되면 에너지는 9가 됩니다. C가 5가 되면 에너지는 25가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속도에는 제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고 그것도 압도적인 경쟁력이다. 이거를 책 읽기에 대입해 볼까요? 책 읽는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책을 4배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3배 빨라지면 9배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는 어떨까요? 속도가 2배 빨라지면 공부량이 4배가 늘어납니다. 속도가 3배 빨라지면 공부량이 9배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누적된다고 하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느린 자가 빠른 자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부만이 아니라 책 읽기만이 아니라 기업, 아니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는 생존이 필수 조건이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느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읽는 속도가 느리면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결정, 연구개발 이런 속도가 늦춰지면 생존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과 속도 요 두 가지가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정확성은 높아졌는데 속도가 낮다.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진 게 아니죠. 속도는 높아졌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프로야구 투수가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지만 그 공이 너무 느리면 그것도 던지나 마나입니다. 포커스 리딩은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는 훈련법이에요. 이승엽이 했던 시속 200km 이상의 공을 그것도 절반 거리에서 날아오는 그렇게 되면 체감 속도는 4배, 5배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이 포커스 리딩 훈련 방법이에요. 핵심 중심의 책 읽기. 다시 강조합니다. 느리면 죽습니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인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